산재가 종결된 후에 이 근제보험도 접수하셔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재 가지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하다 다치면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해당 사고를 접수를 하고 그럼 이제 치료를 잘 받겠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중상인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장애심사를 통해서 장애급여를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일련의 절차 가지고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경위 보실까요?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공사 현장이었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료 한 명이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지게차에 뛰어들더니 시동 걸고 피해자를 덮치더래요.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지게차의 다리를 찍혀서 중상을 입었고요. 그 자리에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은 장기 입원까지 했고요. 피해자 진단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우측 경비골, 정강이죠. 경비골 간부의 개방성 분쇄골절. 정강이 가운데가 골절됐는데 그 정도가 뼈와 피부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였고 산산이 부서졌다, 이 얘기입니다. 워낙 심해서 이게 외고정을 해야 될 정도였고요. 외고정이 끝난 다음에 내고정을 다시 실시해서 장기 입원을 했습니다. 크게 다쳤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장기급여도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관절면 다친 것도 아니고 부정유압도 없으니까 장애진단 받아봤더니 14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에서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했었는데 심사청구도 결국 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일하던 원청 회사에 가지고 있던 근제라는 보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근제라는 보험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근제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피해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배상 책임하고 똑같아요. 위자료 있고 일시수익이 있고 치료비가 있는데 배상 책임이랑 똑같으니까 근제 또한 뭡니까? 과세상계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산재에서 받았던 돈을 공제해요. 산재에서 이제 휴업급여 주고 장애급여 주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급하죠. 이걸 다 공제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근제로 계산된 피해액에서 과세상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산재에서 받은 돈을 빼고 나면 그때 나오는 돈이 실제 지급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았으니까 요약을 해야겠죠? 소득부터 봤는데 소득은 사고 당시에 도시이용 노임을 적용하고 있었고 치료기간이 길었어요. 18개월이었습니다. 18개월을 입원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맥브라이드 장애를 평가를 해봤더니 노동능력 상실률이 족관절 14%, 그리고 기간은 한시 5년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산재장애는 14급이 나왔었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709만 7,7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실은 이분이 좀 억울해 하셨습니다만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 피해자 과실을 2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요약을 토대로 손해사정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위자료부터 보시면 위자료는 646만 8천원, 그 다음에 일시수익은 요양기간과 요양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양기간 동안의 일시수익은 산재 휴업급여랑 겹쳐요. 그래서 휴업급여를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는 휴업급여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공제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영원호 처리를 했고, 그리고 요양 후의 일시수익은 산재에서의 장애급여와 겹쳐요. 그래서 우선 피해자의 피해에 1626만 5714원의 과세상계 80%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서 이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인 790만 7700원 이것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510만 4919원을 결정을 했고요. 치료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재에서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근제에서는 굳이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해보니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1157만 291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 종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근제라고 하는 거는 산재 환자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귀동량으로 많이 들어보니까 산재는 이렇게 처리해, 업무과에서 이거 접수하면은 승인이 나고 나서 다 치료비는 해줘, 휴업급여도 알아서 해줘, 장애급여는 때 되면 해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근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낮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특히 건설 현장이나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이 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보통 이제 하청 쪽에 계시는 분들은 원청 쪽에 이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원청 쪽에다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일하고 있던 그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인사과 총무과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이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산재가 종결된 후에 이 근제보험도 접수하셔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는요,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출근길에 영상 보시고 좋았다 생각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